3월 6일 한국의 2월 외환보유고가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환율은 4달 이상 1,400원대 위에 고공행진 중이고 전혀 떨어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2월 외환보유고가 18억 달러, 약 2조 6천억 원이 또 녹았습니다. 환율 방어하느라 사라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이 그대로 증발했다. 마지노선인 4,100억 달러마저 깨졌습니다. 4년 9개월 만에 최저치고요. 요즘 경제 상황을 보면 코로나 때보다 더 최악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강남 부동산은 계속 고공행진. 근데 정치권은 계속 싸우기 바쁘고 아직도 정치 리스크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시간 끌기에 서로 물어뜯으면서 극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치 리스크 종식이 최우선이라고 얘기하지만 여야를 보면 종식할 생각이 전혀 없고 서로 헐뜯어서 어떻게 해서든 다음 차기 정권을 잡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는 듯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2월 25일에 이창용 하는 총재가 엄청난 일을 했죠. 금리 인하하고 나서 기자 질의응답을 한번 보시면 정말 레전드입니다. 자꾸 쓰겠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더 잘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한국의 총재 되신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말 잘못했나요? 정말 레전드입니다. 계속 볼수록 이분은 정말 철면이 두껍고 기득권들과 부자들을 위한 충실한 사람입니다. 킹달러 시대에 한미금리 차를 계속 늘리면서 외환보유고를 지속적으로 녹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금리 인하 안 하면 한국은 망하는데 어쩌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정확히 고공행진하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이거겠죠.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서 금리 인하하면서 금리 인하하는 동안 펼친 정책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그 정책들도 조만간 올려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할 때마다 부동산 관련 규제만 풀고 가격 상승시키는 정책만 내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내수 살리는 겁니까? 본인들 비싼 집값 살리는 정책이지요. 이러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현재 금리 인하를 3회 하면서 현재 2.75% 금리인데 내수가 살아났나요? 자영업 폐업만 더 늘고 있고 내수 소비 심리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하는 총재가 작년 12월 달만 해도 외환 보유액이 4,100억 달러 밑으로 내려가는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과 정말 다르게 바로 깨고 내려갔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렛츠고! 2월 외환보유고 현황을 보시면 18억 달러, 약 2조 6천억 원이 녹았고요. 외환보유액 추이를 상세히 보시면 국채, 회사채 등 유가 증권이 46억 달러 감소, 즉 6조 9천억 원이 녹았고요. 근데 왜 외환보유액은 2조밖에 안 녹았나? 은행 예치금을 또 27억 달러, 즉 3조 9천억 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외환 보유액이 덜 감소한 것처럼 느껴지게 했고요. 이렇게 뭔가 장부적으로 숫자를 조절한 적이 언제 있었나요? 바로 12월 달에 있었습니다. 렛츠고! 12월 달 외환 보유액을 보시면 오히려 12월 달에도 킹달러 시대였는데 2억 달러가 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당시 언론에서는 무역수지 흑자가 영향을 미쳤다고 언론 플레이했고요. 하지만 함정이 있었죠. 한번 보시면 예치금이 60억 달러가 늘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이 57억 달러가 감소했는데 오히려 예치금이 60억 달러가 늘었다. 은행들이 한국은행에 예치금으로 돈을 맡겨뒀다는 거고요. 얼마를 맡겼냐? 60억 달러를 맡겼고 즉 2억 달러가 늘어났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57억 달러가 녹았다는 겁니다. 약 8조가 녹았죠. 이건 장부의 숫자 놀이에 불과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창용 하는 총재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전부 다 기득권 편이고 이번에 최상목 권한대행도 명태균 특검법 8번이나 거부권 행사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미 전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본인들 임기에만 안 터지면 된다는 이런 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본인들 밥그릇 싸움만 하면서 여야가 계속 싸우기만 하고 있죠. 다시 돌아와서 2월 외환 보유고를 보시면 은행들이 한국은행에 예치금으로 돈을 맡겨놨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장부상 숫자 놀이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외환 보유고가 확실하게 녹았다는 게 맞습니다.
자꾸 하는 관계자는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 때마다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왑 규모가 확대돼서 외환 보유고가 감소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항상 똑같은 레파토리로 매달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죠. 외환 스왑 끝날 때 그때 환율이 정말 중요합니다.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득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도박과 같은 판단이고요. 한국 주식 다음날 예측도 어려운데 어떻게 세계 경제 예측을 1년 뒤, 2년 뒤 정확하게 하겠습니까? 현재 트럼프 말 한마디에 전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1년 뒤에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발언을 해준다고 합니까? 정말 매번 말이 바뀌는 것도 지겹고 12월 달에는 달러 약세 영향, 그리고 1월 달에는 외환 보유고가 감소했을 때는 달러 강세 영향이라고 또 핑계를 했는데요. 달러 인덱스 주봉 차트인데요. 이미 12월 달도 1월 달도 모두 다 달러 강세였습니다. 이번에는 달러 인덱스가 아예 확 급락했으니까 2월 외환 보유고 발표됐을 때 언론에서는 달러 강세 영향이란 말은 한마디도 못하고 오히려 달러 약세라는 말도 못했습니다. 달러 약세면 원달러 환율이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얼만가요? 1450원 위를 고공행진하고 있죠. 매번 단기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말만 바꾸고 단편적으로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일봉 차트인데요. 아주 가파르게 내려왔습니다. 110불에서 103불까지 급락했습니다. 미국 증시의 자금이 전 세계로 순환되듯이 달러 약세도 지속되고 있는 전망이고요. 역시 이것도 분석한 대로 가네요. 제가 분명히 달러 약세에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달러 인덱스 분석해 놓은 영상은 위에 올려놓을 테니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하지만 제가 위에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100불까지 초급락이 나오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봉을 보시면 장기 박스권 106불 아래로 다시 들어오면서 박스권 안에 안착했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제가 항상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100불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시간이 걸릴 듯 하고요. 달러 인덱스 하락 분위기에 국내 증시가 상승 모멘텀도 받고 있고요. 하지만 정치 리스크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아래로 떨어지지 못하는 게 정말 아쉬운 상황이고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데 환율도 떨어지지 않고 마치 작년에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데 한국 증시는 급락한 것처럼 또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체력이 얼마나 약한지 알 수 있고 2월 25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면서 2.75%로 진입한 후폭풍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을 겹쳐놓은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1,400원 이상을 4달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환율을 유지하고 있는 후폭풍은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만약 3월 내로 대통령 탄핵 이슈와 정치 리스크가 해소된다면 달러 인덱스 하락한 것처럼 1,400원 초반 부근까지는 급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소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여기 버티고 있으면서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전시 상황 그리고 그에 준하는 상황도 아닌데 불법 계엄령을 선포하고 나서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된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부터 계속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고 민주주의 국가 타이틀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환율이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해소된다면 달러 인덱스와 함께 1,400원까지 내려오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쉽지 않죠. 금리 인하 작년부터 계속해서 결국 금리가 2.75%로 진입해서 원하던 물가가 낮아지고 소비가 살아나고 환율이 낮아지고 경제가 좋아졌나요? 정말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금리 인하를 외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일까요? 내 부동산 가격만 안 빠지면 된다 이 마인드겠죠. 경제 성장률이 바닥치고 있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오히려 브레이크 잡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도 바닥이고요. 금리 인하 작년부터 3번 해서 소비가 살아났나요? 물가가 낮아졌나요? 그러면 자영업자 폐업은 왜 하고 있나요? 킹달러 시대에 글로벌 동향과 상관없이 마이웨이로 가고 있는 부작용일 뿐입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번 외환 보유고가 녹아가고 있고 국민연금조차 환율 방어에 녹아가고 있는데 한국 금리 인하는 당연하다, 어쩔 수 없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는 고위층이 언론 플레이를 하겠죠. 대출금리 낮아진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금리 인하하기 전보다 시중은행 예대 금리 차가 더 확대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국의 금리 인하하는 추세는 역행하는 판단입니다.
부동산만 부양하고 미래는 모르겠다. 내 임기가 끝나면 나는 몰라. 알아서 각자 도생해서 살아라. 이제 3월에 정치 리스크가 정말 해소되지 않는다면 고환율 장기화로 인해서 결국 외환 보유고도 4천억 달러가 붕괴될 위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아직 한국에는 미국의 제대로 된 압박이 들어오지조차 않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에 사용할 실탄의 소모가 지속되고 있고 지금 또 경제 위기지만 향후 한국 경제에 더 큰 위기가 온다면 어떤 실탄을 땡겨 써야 할까요? 한국은 아직도 내부적으로 싸우고 있고 정치인들은 서로 헐뜯기 바쁘고요. 경제 위기에 대응해야 될 실탄이 절대 권력자들 그들 주머니에서 나오진 않겠죠. 뺏을 겁니다. 어디에서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주머니 속에서요. 한국 경제가 나날이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외환 보유고를 매달 체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왈